공부하러 왔다가 이런 일이 생기다니 참 부끄럽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중에 나이 많은 과부와 일이 있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살면서 서울을 벗어나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입시학원에서 임용고시 공부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낙방하고 말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어린 동생을 붙잡고 선생님 역할을 했고 대학도 무난하게 잘 갔다. 하지만 임용고시는 너무 문턱이 높았다. 이번 한 번만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고 도시 생활을 잊고 한적한 시골에 들어가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는 암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그곳 생활은 왠지 어려울 것 같아 지방에 한적한 집을 얻었다. 집이라고 해봐야 고작 열 몇 집 남짓한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동네 인심이 참 좋았다. 그곳은 우리나라에서 오지로 소개된 적이 있는 곳인데 동네가 참 예뻤다. 낮은 산과 넓은 들판, 좁은 도로가 있는 이 동네에서 지내는 것이 마음이 참 편했다. 나는 건너 아는 사람의 소개로 비어있는 집을 임대해서 살고 있었다. 기본 가재도구는 이미 있었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집안 살림을 많이 해왔던 터라 밥도 괴강 해먹을 줄 알았다. 내가 살던 집은 작은 마당과 방 2개, 부엌, 거실이 있었다. 작은 방에 짐을 풀어놓고 큰 방에서 공부를 했다. 이 집에 적응해서 잠자고 먹고 씻는 시간 외에는 공부에 매진하려고 무던히 애쓰던 시기에 이 집을 소개해준 분이 오시더니 지인 중에 사정이 아주 딱한 사람이 이곳에서 머무르기로 했다며 너무 미안한데 큰 방은 다른 사람이 와서 써도 되겠느냐고 물어봤다. 어차피 이 집은 임용고시 직전까지 혼자 사용할 것이고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와서 살아도 관계없다고 생각했다. 집을 소개한 분은 미안한 마음에 월세를 반으로 줄여주겠다고 했고 경제적 여유가 하나도 없어 부모님께 용돈을 타 쓰던 입장에서 그 제안은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집에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면 적어도 월세, 식비는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 한 번만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마지막이라고 고집을 부려 사정도 넉넉하지 않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이었다. 사실 월세도 그다지 비싸지 않았지만 반을 모아서 나중에 갖고 싶은 것을 살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많은 식소를 데리고 들어올 줄 상상도 못한 채 말이다. 나는 큰 방을 비우고 작은 방을 정돈했다. 작은 방에서 공부할 작정으로 다시 세팅을 해놨다. 며칠 뒤 작은 아이들 몇 명이 마당으로 들어왔고 체구가 작고 예쁘장하게 생긴 여인이 맨 뒤에 따라왔다. 미안해요. 제가 아이를 5이나 낳았거든요 라고 하며 웃는데 공부는 다 했네.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막내 아이가 2돌이 막 지났는데 100일 때쯤 남편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다고 한다. 그 부인은 시댁이나 친정이 없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 당시 여자만 사는 곳이었는데 독립자금을 받아 나와 살면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남편 역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한다. 둘은 부모의 얼굴도 못 보고 자랐지만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며 아이를 낳다 보니
이렇게 많아졌다고 한다. 그녀는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후 금융조회를 해봤다고 한다. 남편은 막내를 임신할 때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대출을 많이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작은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다가 대출까지 있으니 보증금을 빼서 대출을 갚고 지낼 곳을 찾아 헤매다가 이런 산골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다. 아이들의 눈은 모두 초롱초롱해 보였다. 아기 엄마는 전입신고, 전학 등의 일 처리 때문에 무척 분주하게 보냈고, 산골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하겠다고 했다. 그녀에게는 큰 아들 2명과 딸 3이 있었다.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인 남자 아이들을 가끔 내 방에서 재우면 매우 재미있어 했다. 그녀는 너무 미안해 하면서도 한숨 돌리는 눈치였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자려고 누우면 옆방에서 딸들과 잠을 자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살다니 정말 위대한 엄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아이들은 내 곁에서 잠들면서 아빠에 대해 신나게 얘기했다. 우리 아빠는 다른 아빠들보다 진짜 좋은 아빠였어요. 대학은 못 갔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대요. 물어보는 것마다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집안일도 같이 했어요 하며 아빠 자랑을 늘어놓았다. 큰아들은 아빠가 살아계셨더라면 가게를 시작해서 대출금 갚으면서 조금씩 일어날 수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하며 금세 시무룩해졌다. 공부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5명의 아이들 소리가 마냥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 참고 또 참았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가족의 사랑으로 충전된 가족은 뭐든 해낼 것이라고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옆방에서 자고 있는 그녀의 한숨 소리를 들었다. 여보, 어쩌려고 먼저 갔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지금도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깡. 시골에 와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잖아. 그녀의 한이 섞인 독백에 마음이 아팠다. 5명의 아이를 두고 방 한 칸짜리 집에 새들어 사는 상황이 얼마나 막막할까. 이상하게도 그녀가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침에 막내, 넷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품앗이 일이 있거나 근처 작은 공장에서 일손이 필요할 때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왔다. 그녀는 많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요리 실력이 참 좋았다.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먹였다. 나는 아침밥은 거르고 점심, 저녁을 해 먹었는데 그녀가 식사를 차리기 시작한 후에 겸상을 하였다. 집에서 보내준 반찬, 마음씨 좋은 이웃들이 가져다 준 반찬들이 있어서 밥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에게 바로 만든 반찬을 만들어줬다. 있는 차가운 반찬만 꺼내 먹다가 바로 만든 따뜻한 계란말이, 계란찜, 찌개 등을 먹으니 뱃속에 기름기가 코팅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점점 그녀의 요리를 편하게 받아 먹기 시작했고 언젠가 도울 일이 있다면 실은 내색하지 않고 도와야겠다고 다짐했다. 기분 좋은 바람이 불던 어느 가을날 새벽에 잠이 내 소변을 봤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먹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잠에서 깼어요. 지금 새벽 2시인데 주무셔야지요. 그녀는
내 인생이 불쌍해서 잠도 안 와요. 먼저 떠난 그이가 야속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곳에서 적응하고 살려면 찬물, 더운 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해야죠.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나랑 몇 달 같은 공간에서 살다 보니 내가 편하다고 한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푸념 한 번 한 적 없었는데 오늘은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었다. 사실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남편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수많은 유혹을 받았다고 했단다. 하지만 부모, 형제도 없는 마당에 5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해야 하니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한다. 그녀는 총각을 지켜보니 좋은 선생님이 될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서울에 애인 있어요? 하고 물었다.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이성을 만날 생각은 접었어요. 라고 했다. 그때 그녀의 안도 섞인 표정을 보았다. 나이 30대 중반의 청산과부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남자 생각이 나는 걸 보면 나도 정신 못 차렸지. 라며 나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거실에서 하나가 되었다. 혹여 아이들이 깰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른다. 그녀는 나를 받아들이고 난 후 눈물까지 흘렸고 그 후로 우리는 아이들이 교육기관에 간 후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어느 날은 일하러 가기 직전에 급하게 일을 받고 작업장에 가서 꾸벅꾸벅 졸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고 그런데 공부가 더 잘 되네요. 하고 그녀를 보며 웃었다. 우리는 아이들이 깊은 잠에 든 후 거실에서 한참 동안 함께 있었다. 그렇게 그녀와 어색한 동거 생활을 하면서 임용고시 공부를 마무리했고 나는 드디어 3번째 도전에서 합격할 수 있었다. 그녀와 아쉬운 이별을 하고 서울로 돌아왔고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그녀는 그곳 생활에 정착한 것 같았다. 농어촌 자녀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씩씩하게 지낸다고 했다. 나는 새로 부임한 학교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나보다 1살 어린 아내는 도덕 교사인데 아이들에게 살갑게 다가가 인기가 가장 많은 편이다. 내 자랑 같지만 아이들이 뽑은 가장 잘생긴 선생님으로 뽑히기도 했다. 교사 생활한 지 4년이 되었는데 그녀의 아이들도 어느새 커서 첫째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 지역에서 분홍으로 손꼽히는 한 노총각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한다. 30억을 투자해 하우스 10동을 연동으로 만든 농부라고 하는데 수출용 특수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기 식솔들을 받아준 나에게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특수 작물을 보내주고 있다. 나는 내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녀는 가장 어려울 때 큰 방을 선뜻 내주고 자기를 받아준 나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를 큰 누님처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나는 알았어요. 누나, 매형이 서운하게 하면 나한테 일러. 내가 누나 동생 해줄 테니까 하고 웃었다. 오지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잘 돼서 다행인 것 같다.